안녕하세요, 참여형석입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아쉬웠어요. 자,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은 해줬죠. 예, 갱신은 해줬는데 시작하자마자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분봉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한번 삑 쏘고 바로 조정이 나오고 다시 상승이 나왔는데, 아마 나스닥 흐름이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삼성전자도 좀 조정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 있는 건 아니죠. 자, 이벤트가 앞두고 있습니다. 무슨 이벤트죠? 자, 잠정치 발표가 8일에 있어요. 목요일이죠. 목요일 무슨 날이죠? 자, 둘째 주 목요일 날 바로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 옵션은요 매달 있고요. 옵션의 매달 만기일 둘째 주 목요일이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이라면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 만기를 앞두고 굉장히 현물이 요동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역시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 목요일날 잠정치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도요, 삼성전자는 전통적으로 분기가 끝난 그 다음 달 두 번째 주에 잠정치 발표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 좀 보여드리면요, 만약에 26년 1분기 잠정치 발표는 언제겠죠? 요 날이죠, 요 날. 4월 6일부터 10일 요 사이에 발표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것도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또 하나 팁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삼성전자 이 잠정치 발표를 한다라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급 이탈이 있어요. 특히 최근에 삼성전자가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각도가 최근 요 구간에서보다 가장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요, 차익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4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옵션 만기일까지 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탈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4분기 실적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잘 나오면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거에 대한 흐름은 문제가 없다 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또 준비한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슬슬 증권사들의 이제 리포트 목표가 상향이 나오고 있어요. 매번 있는 얘기죠. KB에서 18만원까지 나오고 있고요. CT증권에서는 2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들 업황이 좋고 삼성전자 갈 길이 멀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리포트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자, 키움증권에서 나온 1월 6일자 리포트인데, 이 내용이 좋아서 이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볼 건데, 삼성전자 앞으로 언제까지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차트적인 분석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실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자, 결국 주식의 본질, 돈을 못 버는 기업과 잘 버는 기업의 차이점, 결국 잘 벌면요 주식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삼성전자가 어떤 쪽으로 좋은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바로 시작해 볼 거고요. 시작하기 전에 해주셔야 되는 건 있죠. 예,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작하는 입장,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요, 이 좋아요, 구독이 많이 있어야,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 라고 판단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작 전에 눌러주시고, 자, 좋아요, 구독은 어떻죠? 자, 100% 예, 공짜예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저희 채널은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자, 댓글창 열어놨습니다. 댓글창이 신고가 말고요, 우리 축제로 가시죠. 축제. 자, 많은 분들이 축제 시작이다. 축제가 본 게임이 시작도 안 됐어요. 자, 메인 이벤트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 메인 이벤트 오는 날까지 제가 꾸준하게 영상 촬영해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창 축제라고 적어주시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급 현황, 제가 아까 잠깐 서론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은 안 좋았어요. 외국인 이탈이 있었고요. 자, 기관들 중에서도 메인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어디죠? 자, 연기금, 그 다음에 투신입니다. 자, 이들의 수급이 이탈이 됐어요. 근데 개인들의 수급은 굉장히 강했죠. 적어도 우리 구독자분들,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알고 계시죠? 자, 8일날 자,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죠? 잠정치 발표가 있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드렸어요. 잠정치 발표가 있는 날에는요, 수급 이탈이 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어쨌든 단기적인 시세 차익이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조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세 차익이 미리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아마 영상을 안 보셨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왜 내가 사고 조정이 나오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늘 있었던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부분 조정이 단기적으로 나와도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자,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들의 단기 시세 차익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조정 나옵니다. 나오는데 문제되는 건 없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은 미리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일단 최근에 좋았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거예요. 삼성 SK에서 이제 서버용 디램 가격이 70%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미 업체들에게 통보를 했죠. 구글, 자 마이크로소프트, 자, 요런 쪽에 이미 70% 높게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차피 삼성 SK 거 아니면 쓸 수가 없죠. 자, 글로벌 빅테크, 자, 반도체 3사, 네, 삼성, 자, SK, 그 다음에 마이크론. 자, 이들이 이제 주력이죠. 물론 중국에서도 디램을 만듭니다. 근데 중국 거는요, 중국에서만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디램에 대한 부분은 삼성, SK하이닉스, 그 다음 마이크론이 거의 독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1등 누구다? 삼성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지금 저도 어제 좀 본 거긴 한데 깜짝 놀랐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26년도 영업이익을요, 150조로 잡았습니다. 최근까지 100조 잡았었는데 이거 불과 3주 전이거든요. 100조도 많은데 불과 3주 만에 150조로 올라갔어요. 그만큼 업황이 좋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매도 금지예요. 댓글창에 아까 제가 축제라고는 요청 드렸는데 이왕이면 매도 금지도 한 번씩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보시고 매도 금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거 높은 확률로 제가 실적 발표 앞두고 조정이 나올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 모르시는 분들은요, 한 마이너스 한 10% 경험하시면요, 이거 손절하세요. 자, 삼성전자 누가 단타를 치나요? 이거는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를 했다라기보다는 업황에 투자를 한 겁니다. 자, 무슨 업황? 반도체 업황이에요. 자, 반도체 업황 한 번 사이클이 오면요, 최소 1년은 오르는 게 업계 평균이에요. 과거 사례를 볼까요? 자, 이때 볼게요. 자, 이때는 무려 2년이나 올랐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자, 기존에 출시했던 레거시 반도체죠. SSD, 이 D램의 수요가 원래는 컴퓨터에만 있죠. PC에만 들어가는데 이때 스마트폰 보급되면서, 자, SSD와 이 D램이 이 핸드폰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자, 어마어마한 2년이란 사이클이 유지가 됐습니다. 슈퍼 사이클이 온 거죠. 자, 그리고 코로나 때, 요때도 1년 동안 올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때도 HBM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구간에서도 1년이란 시간 동안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사이클이 오면 기본적으로 1년이 오른다라는 건 업계 룰이에요. 근데 언제 시작했어요? 9월 달에 시작했죠. 자, 그렇다면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4개월 밖에 안 됐습니다. 자, 이제 5개월 차가 된 거예요. 아직도 최소 6개월은 오를 수 있는 사이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6개월이 끝이 아니죠. 자, 26년 내내 좋을 거고, 업계에서는 27년까지도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제가 이걸 믿으시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제가 뒤에서 언제까지 삼성전자가 좋을지를 한번 추론해 볼 건데,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주가 26년 언제까지? 자, 2분기까지는 좋을 거다라고 일단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영업이익이 150조까지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게, 요것도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로 돈을 가장 많이 벌었던 게 언제냐? 사실 요때예요, 요때. 아까 핸드폰에 이제 보급이 됐던 이 시절, 이때가 삼성전자 반도체로 가장 돈을 많이 번 시기예요. 근데 이때보다 더 압도적으로 2배 이상의 반도체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언제? 26년에. 그래서 이런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 차트를 좀 길게 보니까 어때요?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죠. 아직도 여전히 계속 좋습니다. 자, 축제가 시작도 안 됐어요. 이제 스타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보이시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빅테크들의 바이어들이요, 한국 날라와서,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물량 좀 주세요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거 로비까지 한다라고 하거든요. 자, 이때 물량 확보 못한 바이어들, 소위 말해, 자, 이들에게 굉장히 욕을 먹고 있는 상황까지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자, 하이닉스 모두 다 좋다. 근데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비교를 해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일단 하이닉스, 자, 이미 26년 물량에 대한 수주가 끝났습니다. 꽉 찼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반대로 생각하면요, 더 이상 물량을 늘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더 이상 올라가기가 힘들 수가 있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어때요? 더 여전히 위로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굳이 하이닉스와 비교를 하자면요. 삼성전자 25년도 저점이 5만원인데 지금 14만원까지 갔어요. 2배 좀 못 갔죠. 200%가 좀 안 되는데 하이닉스 볼까요? 하이닉스 대략 한 20만원 구간에서 70만원이 넘었습니다. 하이닉스는 거의 3배, 3배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죠. 사실 3배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덜 올랐네 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가 훨씬 더 좋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물론 오늘은 하이닉스가 올랐어요. 삼성전자는 주가에 조정이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하이닉스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요 내용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삼성전자,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 바탕인데요. 자, 여기서도 말하기를 전 세계 세계 디램 업체 중에 여전히 가장 싼 밸류에이션을 나타내고 있다. 뭐가? 삼성전자가요. 자, 마이크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여전히 더 저평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시한 목표 주가 얼마죠? 18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어요.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축제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는 시작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시작은 했는데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메인 이벤트 아직 멀었습니다. 자, 메인 이벤트가 나온다면 제가 영상을 통해 꼭 알려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꾸준한 시청을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쵸? 구독이 필요하죠. 구독과 좋아요.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투자자로서 그렇다면 당신이 말하는 이 축제의 이벤트가 언제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요거를 제가 맞춘다라는 표현보다는 한번 예상치를 말씀드려 볼게요. 그 리포트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드릴 건데 이 키움증권이 리포트가 굉장히 삼성증권 관련해서는 잘 나오더라고요. 오늘 나온 거고요. 26년 1월 6일 날 나온 리포트입니다. 일단은 키움증권에서도 영업이익을 이제 120조로 상향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원래 100조였거든요. 시티증권에서는 이제 150조까지 나왔는데 이 모든 리포트들을 다 믿을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걸러서 봐야겠죠. 데이터를 어디서 볼 건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내용은 다 좋아요. 영업이익이 어쨌든 100조에서 120조로 상향이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낸드 부분 전망치도 6.5조 상향을 시켰고, HBM 출하량 역시도 26년이 이제 3배 정도 올라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은 사실 요거 때문이죠. AH 고객들, 글로벌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이 GPU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체 제작 칩이라고 하죠.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제작한 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관련된 이제 구글에 뭐가 있었죠? 있었어요. 이 TPU 역시도 이 ASIC 칩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GPU는 범용성이 뛰어납니다. 모든 AI 관련된 프로그램을 돌릴 때 모든 GPU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TPU는 뭐에 특화된 거죠? 딥러닝이라고 하죠. AI가 학습을 하기 위한 전용으로 개발된 칩이 바로 TPU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의 글로벌 빅테크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개발한 칩을 바로 ASIC 칩이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에도 공통점은 그거예요. HBM이 모두 들어간다. 그래서 삼성전자한테는 다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HBM4가 삼성전자의 메인인데 엔비디아의 루빈이 이제 양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이제 HBM은요 26년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HBM4가 들어가는 게 바로 엔비디아의 루빈이기 때문이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AMD에서도 이제 차세대 GPU가 나옵니다. 제가 코드명이 이걸로 기억하거든요. MI450. 이 MI450 역시에도 주력으로 들어가는 게 HBM4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루빈과 AMD의 MI450 여기에 모두 HBM4가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견인해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죠. HBM4가. 근데 제 영상 봐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실 삼성전자의 주력 매출이요. HBM이 아니에요. 뭐죠? 디램입니다. 디램. 이 뒤에서 좀 보여드릴 건데 이 디램이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맨날 디램이 계속해서 올라간다.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체감이 안 돼요. 물론 요거는 좀 약간은 괴리율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우리 삼성전자의 이 디램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론 삼성전자가 메인으로 돈을 버는 거는 서버용 디램이죠. 서버용. 즉 개인들에게 파는 디램이 아니라 업체들한테 파는 디램인데 요거는 이제 개인들이 살 수 있는 디램이에요. 삼성전자 DDR5 16기가인데 최근에 가격이 얼마예요? 30만 원이 최저가로 찍혀 있죠. 근데 이거 6개월 전으로 봐볼까요? 6개월. 6개월 전엔 72,000원이었고요. 불과 9월 달에는
얼마죠? 71,000원이었어요. 근데 10월 달에 85,000원, 11월 달에 16만 원 정도 됐죠. 그리고 12월 달에는 20만 원. 그리고 현재 얼마죠? 30만 원. 이제 좀 체감이 되시죠? 자, 우리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이 디램조차도요. 9월 달만 해도 71,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30만 원. 4배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게 삼성전자가 오른 가장 첫 번째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요거는 앞전 3주 전이죠. 3주 전에 나왔던 리포트랑 크게 변화는 없어요. 이 키움증권에서 삼성전자의 이 번영 디램 영업이익에 대한 이제 추이를 나타낸 건데, 자, 중요한 건 4분기 때부터 엄청나게 상승을 하죠. 대충 영업이익을 볼까요? 자, 4분기 때 예상되는 영업이익, 그래프상으로 보게 되면 15조에서 10조 사이에요. 한 13조 정도 될 것 같아요. 13조. 자, 요거는 오로지 디램만 나온 거예요. 나머지 플러스 뭐가 있죠? 자, MX 사업부가 있어요. MX 사업부에서는 핸드폰도 있고요. 가전도 있고, 그다음에 통신 장비들도 있죠. 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나머지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로부터 또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또 플러스 알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메인은 뭐다? 예, 디램이다. DS 사업부에서도 이 반도체 사업부죠.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디램이 있고 SSD가 있죠. 거기에 HBM도 있는데 또 있어요. 뭐가 있죠? 시스템 반도체, 이제 파운드리죠. 위탁 생산하는 부분도 있는데 메인 거의 대부분의 매출처는 디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4분기 예상하는 거는 디램에서만 영업이익이 대략 한 13조 정도 체크가 되시죠. 26년 1분기는 어때요? 1분기는 20조가 좀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 18조 정도 되죠. 자, 2분기 20조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죠. 자, 3분기도 한 21, 2조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말은 자, 1분기, 2분기, 3분기만 합쳐도 일단은 60조가 넘어간다라고 확인이 되실 겁니다. 4분기까지 합치면 일단은 디램에서만 80조예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근데 제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에서 가장 매출이 잘 나왔던 시기 요때죠. 아까 제가 차트상에 보여드렸죠. 삼성전자의 2년이란 슈퍼사이클을 이끌어준 바로 17년도, 18년도 핸드폰,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됐던 그 시절입니다. 그 시절의 영업이익, DS 사업부의 매출 한번 볼게요. 영업이익입니다. 대략 얼마죠? 18년도에 40조가 좀 넘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26년의 예상치 얼마죠? 일단은 이 DS 사업부에서만 100조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피크였는데 이때 거의 2배 이상을 예상하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인 이 X 사업부에서도 매출이 플러스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최종 26년에 대한 전망치는 영업이익만 무려 120조. 이건 이제 키움증권 주장이에요. 근데 CT증권에서는 얼마? 150조까지도 보고 있다. 자, 왜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만큼 삼성전자 여전히 갈 길이 멀고 앞으로도 갈 수밖에 없다. 중간중간에 노이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꾸준하게 영상 촬영해 드리면서 앞으로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들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꾸준하게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 구독이죠.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도 준비해봤어요. 자, 삼성전자 수익 중이실 텐데, 자, 이거와 별도로 또 우리가 다른 종목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예상 수익률 오픈해 드릴게요. 500% 정도 예상이 됐는데, 자, 제가 여태까지 데이터만 보여드리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500% 예상되는 것도요, 근거 없이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 테니까 내용 끝까지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소액은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안내 드려볼게요. 자, 최근에 나온 기사예요. 시장에서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연말에 나온 기사죠. 연말 배당, 그 다음에 무상증자를 쏜다라는 내용도 나왔어요. 자, 심지어요, 자, 이 네이버에서 무상증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런 기사들이 쭈루룩 나와요. 에너테크, 펀드그룹, JW친약, 뷰티스킨 모두 다 무상증자를 해서 나온 기사들입니다. 자, 이 말은요,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무상증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뜻이죠. 자, 무상증자는 주주하는 정책이에요. 요 공시만 나와도 개별 종목들은 웬만해서는 다 100% 이상 오르죠. 근데 종목이 많아진다? 어떤 상황이죠? 무상증자가 이 테마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테마로 갔을 때 사례를 보여드려 볼게요. 자, HLB 바이오스텝이란 종목이에요. 이게 과거에 무상증자 테마 1등주였습니다. 대장주. 얘도 보시게 되면 점상을 3번 가고 상한가를 3번 갔어요. 오로지 무상증자로만 상한가 6번 갔고요. 저점 대비
1300% 갔습니다. 이게 바로 무상증자 테마의 힘이에요. 자, 시장에 이미 무상증자 테마의 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무상증자 예상되는 종목을 추적하셔야죠. 자,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 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목이 하죠?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많이 하죠.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인데,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고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이 무상증자가 가능하고요.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높은 확률로 대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볼게요. 자, 하이닉스의 유보율이고요. 자, 하이닉스의 유보율 몇 프로죠? 2000%. 굉장히 미비합니다. 자, 다른 대기업 유보율 볼까요? 자, 현대차.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대략 한 7000%네요. 하이닉스보다 한 3배 정도 높은데, 제가 가져온 종목에 비하면 둘 다 작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종목, 유보율이 무려 75,000%예요. 현대차 72,000%였죠. 근데 얘는 현대차의 13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요거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죠. 근데 얘는 75,000%예요. 75,000%. 자, 요 정도면은 마음만 먹으면 20대 1 우습죠. 30대 1도 우습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2000% 가죠. 근데 제가 지금 시점에서 2000% 갑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그래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유보율이 어쨌든 7만 %가 넘으니까 요 정도면 충분히 5대1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500%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납득이 되시죠?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최근에 무상증자한 종목 보시게 되면요. 텔콘 RFG야. 자, 이 종목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습니다. 2대1 했는데 330% 갔어요. 자, 온코니 테라피틱스. 자, 이 종목 무상증자 3대1 했는데요. 300% 갔어요. 자, 아까 테마 1등주라고 말씀드렸던 HLB 바이오스텝. 자, 이 종목은 많이 했어요. 이 종목 8대1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1300%. 자, 제가 가져온 종목도 이거 이상도 가능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시점에서 1000% 이상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좀 부담스러워요. 왜? 우리는 늘 시장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1000% 이상보다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500%만 예상을 해보자. 그래도 이 정도면 손익비가 괜찮아요. 자, 손절은 짧게 할 수 있는데 예상 수익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삼성전자 우리 모두 매도하시고, 자, 이 종목 들어가 보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최소한 올해 2분기까지는 우리가 지켜보자. 그 이상도 지켜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 워낙 손익비가 좋습니다. 예상 수익률 500%면 우리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한번 진입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상 수익률이 500%인 만큼 소액 한 500만 원 정도만 진입을 해보셔도요. 이거 얼마가 가능하죠? 예, 3천만 원이 가능하죠. 요거 진짜로 수익 나시면요. 다시 한번 삼성전자 재투자하셔도 좋죠. 자, 이런 포트 구성 한번 추천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간을 얼마 정도 보면 좋을까요? 한 1년? 너무 길어요. 그렇다고 2년? 이건 말도 안 되죠. 이 정도 기간이면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종목 보세요. 한번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점상을 3번, 상한가를 또 3번, 6일 동안 6연상을 갑니다. 단기적으로 승부가 가능해요. 근데 제 밑도 끝도 없이 단기적이다. 이건 아니죠.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죠? 요거죠. 자, 무상증자가 활발한 시장입니다. 자, 이런 기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거기에 실제로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답이 나오실 겁니다. 계속해서 무상증자가 진행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말은 세력들이 당연히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다. 자, 테마로 만들면요. 100% 보낼 거 진짜 1000% 보낼 수 있는 게 바로 테마주예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도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이런 구간에서 진입해서 요거 한번 대박 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생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리스크가 있어요. 그런 만큼 우리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만 진입해보자. 이거는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 글자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자, 이렇게 안내 드릴게요.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까지 모두 다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자,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그거는 어렵죠. 왜 그렇죠? 자, 얘 보세요. 공시 나오면 점상으로 가요. 자, 여기서는 진입 자체가 안 되죠. 매도가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진입이 될까요? 여기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진입을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는 이제 이런 거 그만하자. 자, 우리는요, 여기서 진입할 거예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해서 요거 대박 한번 먹어보자. 실제로 수익 챙겨 가셔서요. 자, 중장기 포트로 갈아타시면 좋은데 삼성전자의 추가 매수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1월 6일이에요. 자, 1월 6일 이제 늦은 저녁이다 보니까 오늘 진입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 상관없이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010-2809-2562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우리 돌아오는 정규장 언제죠? 1월 7일입니다. 정규장 수요일. 요때는 제가 진입해 볼 수 있게끔 최대한 빨리 순차적으로 안내 드려보겠습니다.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최대한 빠르게 진입해보자 강조드리고, 자, 상단에 있는 번호 누르기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누르시게 되면 요 파란색 링크 나오는데 절대로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시고요. 대신 요 링크를 이용하실 거면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돼요.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할 거예요. 이 보내는 창에서 상단에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죠.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늦어도 내일 우리 오후장, 오후장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게끔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제가 아까 2분기를 계속해서 언급해 드렸던 이유가 요것 때문이죠.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2분기, 3분기 요때가 디램의 매출 피크치라고 좀 예상이 되잖아요. 자, 이때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삼성전자의 디램 소유가 이제 줄어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매출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근데 아직 HBM이 본격적으로 매출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요, 이 부분을 HBM 쪽에서 채워줄 수 있어서 아직은 확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예상치 한 2분기 때는 주가가 피크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주가는 보통 선반영 된다라고 하잖아요. 3분기 때 디램의 매출이 최대치를 찍는다면 이미 그 전에 주가가 선반영이 될 거고, 굳이 시기적으로 예상을 하자면요. 언제죠? 자, 2분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월에서 6월. 조금 길게 보면 일단은 6월 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자, 2분기 6월 달이 되면 모두 파세요. 이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자, 우리나라 1등 기업입니다. 증시의 영향을 가장 많이 주면서도 많이 받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 어떠한 노이즈가 나올지도 모르고, 자, 삼성전자 역시도 계속해서 좋은 뉴스들이 나와요. 뭐가 있죠? 당연히 반도체는 좋은데, 자, 플러스, 자, 파운드리 사업, 자,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이 아마 이번 4분기 때 흑자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흑자가 아니더라도 적자로다도 적자가 이제 줄어들 거예요. 그렇다면 얘네들도 이제는 흑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매출이 받쳐줄 거고요. 자, 플러스 뭐가 있죠? 핸드폰 사업부. 여기서 지금 핸드폰이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고요. 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엑시노트가 삼성전자 핸드폰에 지금 이번에 주력으로 들어간다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이쪽에서도 매출이 따라올 겁니다. 또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주력은 반도체, 그 중에서도 이 디램이 주력이지만 계속해서 핸드폰 사업부도 있고요. 그다음 파운드리,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자, 시스템 반도체 이것도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제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뭐를 해줘야 되죠? 꾸준한 시청을 해주시면 된다. 꾸준한 시청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예,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다. 자,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은 없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댓글창, 자, 축제라고 요청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아, 삼성전자 축제구나 라고 판단될 수 있게 한 번씩 축제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